여러분, 만약 통장에 30억 원이 들어오면 당장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은퇴할 수 있을까요? 아침 출근길 답답한 지옥철이나 막히는 도로 위에서 주식 계좌 앱 켜보신 적 있으시죠? 아, 딱 30억만 찍히면 오늘 당장 상사 얼굴에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건데 하면서 혼자 계좌 인출 계산기 두드려 보신 경험, 투자자라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최근 투자 커뮤니티와 주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한 글과 댓글 수십 개를 유심히 분석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꼽은 가장 대표적인 목표 금액은 바로 30억 원이었습니다. 20억에서 30억대 사이를 목표로 잡은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었죠. 처음 이 댓글들을 보셨을 때 월급 모아 투자하는 나한테 30억은 너무 먼 딴 세상 얘기 아닌가? 하고 약간의 위화감이나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수많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이 30억이라는 숫자는 사치를 부리기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30억은 통장에 꽂힌 현금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 한 채와 안전하게 굴릴 금융자산을 합친 총자산의 기준선이자 시장이 마이너스 50%씩 폭락해도 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거라는 최후의 심리적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들을 더 깊이 읽어 내려가면서 아주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의 과거 수익률을 그대로 미래에 대입하며 은퇴 희망 회로를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 ETF인 VTI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5%니까 30억을 넣으면 매달 3,700만 원씩 인출해도 원금이 유지되겠네?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36%가 넘으니까 원금 30억으로 매달 9천만 원씩 매도하면서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겠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계산만 믿고 30억 원으로 당장 회사에 사표를 낸다면 불과 2에서 3년 만에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울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수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의 생각과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하고 분석한 30억 파이어의 허와 실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 만드는 기초적인 수준을 넘어 한국 서학개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폭탄의 진실, 하락장을 버티게 해주는 환쿠션 메커니즘, 그리고 30억이 없어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자유를 얻어가는 기계적 자산 배분 전략까지 아주 탄탄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자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연평균 수익률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최근 10년의 미국 증시는 연준의 역대급 돈 풀기와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강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절대 매년 예쁘게 15%씩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30% 올랐다가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상 폭락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본질입니다. 특히 계좌가 파랗게 질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심각하게 싸우지 않던가요? 다 팔고 그냥 속 편하게 SCHD나 예금으로 갈아탈까? 하다가도 아니야, 레버리지나 성장주 안 타면 내 월급으로 평생 30억을 어떻게 모아? 하고 밤마다 스마트폰 껐다 켰다 하셨을 겁니다. 투자 자산을 모아가는 자산 형성기에는 하락장이 오면 오히려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자산 인출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금융학에서는 수익률 순서 위험,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걸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실제 미국 시장에 은퇴한 두 명의 가상인물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010년 대강세장 초입에 30억 원으로 은퇴한 김 부장과 2021년 고점 직후 대하락장을 맞이하며 은퇴한 이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똑같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김 부장은 은퇴 첫 3년 동안 강세장을 맞아 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인출하고도 원금이 40억 원 이상으로 불어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원금 체력이 워낙 탄탄해진 덕분에 하락장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죠. 반면 2021년 고점에 은퇴한 이 부장은 은퇴하자마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폭락장을 맞았습니다. 이 부장은 계좌 잔고가 무섭게 녹아내리는 상황에서도 당장 매달 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식을 바닥에서 강제로 팔아치워야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연평균 수익률은 똑같이 10%였지만 김 부장은 평생 자산이 늘어나며 안락한 은퇴를 누린 반면 이 부장의 계좌는 불과 3년 만에 반토막이 나 회복 불가능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30억이라는 목표에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TQQQ나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 ETF 혹은 QLD 같은 2배 레버리지 자산에 몰빵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없이 레버리지를 쥐고 있는 것은 계좌를 고기 불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 흐름으로 접근해 봅시다. 30억으로 월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금, 배당주, 그리고 성장주 분할 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전 소득만 계산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하지 않는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첫째, 30억을 연 3.5% 금리의 은행 예금에 넣어둔다고 해봅시다. 연 이자가 1억 500만원, 세전 월 875만원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겠네 싶으시죠? 하지만 한국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직장인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 폭탄이 추가로 떨어집니다. 게다가 연 3%대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예금에 둔 30억의 실질 구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섭게 녹아내립니다. 둘째, 대표적인 미국 배당성장 ETF인 SCHD에 30억을 모두 넣는 경우입니다. 배당 수익률 약 3.3%를 적용하면 연간 세전 배당금은 약 9,900만원, 월 평균 825만원입니다. 배당금이 매달 통장에 꽂히니 심리적으로는 아주 편안합니다. 아마 막연히 월 800만원 배당 나오면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게 황제처럼 살겠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전 825만원이라는 숫자에 결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을 훌쩍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하고 여기에 직장 타이틀을 떼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최대치 건강보험료 월 100만원 안팎까지 차감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통장에 찍히는 진짜 돈은 시방 도시 직장인 월급 수준인 월 500만원대로 무섭게 쪼그라듭니다. 첫 세금 고지서랑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드는 순간 내가 계산을 완전히 틀렸구나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세전 숫자만 믿고 덜컥 은퇴했다가 실질 생활비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그렇다면 VTI나 QQQ 같은 성장주를 보유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쪼개서 파는 성장주 분할 매도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금의 이원화 구조가 등장합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으시고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상황이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1억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더라도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로 1억 원을 받는 것보다 성장주를 매도해서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내는 것이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30억으로 은퇴하고도 매달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며 허덕이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맞더라도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배당금이 마음 편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세금을 비약적으로 줄이기 위해 성장주를 필요할 때마다 쪼개 파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미국 현지 투자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독보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가져다주는 환쿠션, FX 쿠션 효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가 대폭락을 맞이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2022년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미국 주식의 달러 가격은 급락했지만 환율이 1,100원에서 1,300원, 1,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의 달러 평가액이
마이너스 30% 폭락해도 환율이 20% 상승해주면 원화로 환산한 내 자산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10% 안팎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은퇴 후 한국에서 원화로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 환쿠션은 하락장에서 원화 기준 자산 가치를 방어해주는 강력한 앰뷸런스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전해 생활비로 쓰면 환율 프리미엄 덕분에 훨씬 적은 수량의 주식만 매도해도 필요한 원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수많은 은퇴 희망자들의 글과 댓글을 분석하며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30억 파이어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노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쓸 수 있는 자유, 원치 않는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사표를 던질 수 있는 자유, 돈 때문에 내 자존감을 깎아먹지 않을 자유, 즉 회사에 빼앗겼던 내 삶과 시간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장 통장에 30억이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유는 0 아니면 100이 아닙니다. 자산이 쌓여감에 따라 단계별로 얻게 되는 자유의 사다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단 3억에서 5억 원의 방어 자산만 구축되어도 직장에서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아쉬울 것 없다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FU머니의 자유가 생깁니다. 자산이 10억 원에 다다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가벼운 일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만 충당하는 세미파이어가 가능해집니다.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가벼운 노동 소득만 병행할 수 있다면 투자 자산에서 돈을 뽑아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복리로 증식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30억은 이 자유의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갔을 때 마침내 다다르는 최후의 목적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를 안전하게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핵심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기계적 자산 가치 재조정, 즉 밸류 베이스트 리밸런싱 시스템과 정량적 분할 매수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 오면 공포에 질려 손절을 망설이다가 최악의 바닥에서 자산을 던집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자산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가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며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역방향 해지 자산을 적절히 믹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자금 중 최소 1년에서 3년치의 생활비는 예금이나 단기 채권 같은 현금성 방어 자산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에 대형 악재가 터져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3년 동안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버티며 시장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투자 제1원칙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첫째,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3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수년, 수십 년의 땀과 저축, 그리고 하락장의 고통을 견뎌낸 복리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모아가고 있는 돈을 더 빠르게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나 한 번의 잘못된 투자로 날려버린다면 그보다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파이어의 최종 목적은 금융시장에서 계좌 수익률 1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 소중한 인생의 선택권을 내가 직접 갖는 것입니다. 한 번의 대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 하락장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피하고 기계적인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오래 살아남는 사람만이 결국 30억이라는 열매를 쟁취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으로 계좌가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인 손실에 연연하기보다 전체 자산의 안정성과 나만의 투자 원칙을 다시 정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가 결국 복리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 주권을 찾으시는 길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